네, 이번에는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치아를 가장 완벽하게 닦는 칫솔질 방법. 네, 밥 먹고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네. 왜 잊을만 하면 치과에 갈 정도로 치아가 말썽을 부릴까요? 치과 의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칫솔질을 제대로 못해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칫솔질을 제가 하는 걸 누가 막 네. 옆에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어른도 다 됐고 하니까. 네. 그래서 확인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대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온 칫솔질은 사실 제대로 된 칫솔질이 아니다. 재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매드 덴티스트 박창진 치과 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매드가 약간 미친이라는 뜻인데 매드 덴티스트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먼저 잠깐 볼까요? 거울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닦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것 같죠. 비인간적이라고 자막도 달렸는데 네, 왜 이런 별명까지 생긴 건지 원장님이 소개하는 사악하지만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칫솔질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이게 뭐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칫솔질하면서 뭘 하는 건가라는 걸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닦아보자. 뭘 닦는 거냐면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칫솔질을 한다는 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조절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 현미경적인 거라면 기본적으로는 힘을 쓸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칫솔질 할 때는 힘을 준단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 주신 대로 누가 검사를 해주지는 않는데 네. 설거지 할 때는 뽀독뽀독해 다 끝났어 이거를 다 알고 있지만 네. 이가 다 닦였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품이 많이 났으니까 닦였나 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때는 아무래도 칫솔이 작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칫솔을 쓰세요 하다가 매드까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제 칫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하거나 예전에 이게 가로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칫솔이 평평하진 않거든요. 아니, 네. 치아가 평평하지 않거든요. 네, 치아가. 그러니까 올록볼록한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닦아야 될 거는 네. 이 튀어나온 부분은 안 닦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요 홈들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닦고 지나가면 요 모퉁이의 사이들은 안 닦이겠죠. 네. 여기를 닦아야 됩니다. 예, 요 사이를 닦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더 꼼꼼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아하. 그래서 보통 하나씩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닦아라. 네. 자, 그럼 잠깐 차근차근 짚어보면 네. 보통 이제 막 하루 3번씩 치아 양치질 잘해도 막 치석 생겨서 막 스케일링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네. 그럼 아까 홈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치아와 잇몸 사이의 홈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네. 어디냐면 이가 잇몸하고 딱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네. 이하고 잇몸 사이에 약간 틈이 있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 살이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요 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잇몸 사이의 틈. 네. 요게 1번이고요. 말씀 주신. 두 번째는 이와 이 사이입니다. 이와 이 사이. 이와 이 사이. 그렇죠. 치아와 치아 사이, 네. 그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 아하. 이렇게 두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밑줄 쫙 긋고 이건 정말 외워야겠어요. 이와 잇몸 사이의 공간을 잘 닦는 게 칫솔질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칫솔질은 뭐냐라고 보통 물어보면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왜요? 칫솔질은 네.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고 네.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잇몸을. 네, 그럼 결국은 딱딱한 치아와 부드러운 잇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살살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닦으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이 뼈라고 하잖아. 뼈 같은 네, 그렇죠. 치아를 닦는다고 생각하면 세게 벅벅 닦는 게 좀 이해는 되는데 네. 이 연약한 이 맞아요. 핑크빛 그렇습니다. 잇몸을 닦는 걸 생각하면 잇몸을. 살살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거의 마사지라고 생각하시고 닦으시는 게 마사지.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힘을 안 주고 칫솔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러 나온 네, 거예요. 네,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칫솔이죠. 네. 예, 제가 잘 보이시라고 네. 좀 큼지막한 걸 가져왔습니다.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칫솔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칫솔을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잡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저도. 잡아야지 또 네, 이렇게 닦죠. 맞아요. 네. 예. 웩 한번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현미경적인 걸 닦으려면 실질적으로 힘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안 주고 우리가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연필 잡듯이 잡습니다. 연필 그렇죠? 잡듯이.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첫 번째는 칫솔을 움켜잡지 마시고 요렇게 연필 잡는 것처럼 연필. 잡으시면 아. 예, 그렇죠. 예, 이 정상적인 크기의 칫솔은 요렇게 아하. 연필 연필 잡듯이, 잡듯이. 연필 잡듯이. 네. 예, 요게 1번입니다. 네. 1번은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칫솔질 하면 이걸 들고 이렇게 닦습니다. 네. 네. 그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네네.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보통 우리가 청소할 때 네. 핸드폰 보고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고 있으면 네. 뭐라고 그러냐면 청소하는 자리를 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칫솔질 하실 때 입을 벌리셔야 돼요. 네. 아. 입을 벌리고 내가 어느 일을 닦고 있는지 그 일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입을 벌리고 닦으셔라. 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네. 세면대 바닥이 다 지저분해져야 칫솔질 제대로 한 거고 거품 안 흘리려고 입 꼭 다물고 닦으면 내가 어딜 닦고 있는지 모르고 막 문지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입을 좀 벌리시라는 겁니다. 음. 예, 입 벌리고 남들이 있는 데서 닦기엔 좀 민망하죠. 네. 예, 그렇지만 입 벌리고 닦으시라는 그리고 거예요. 거울로 잘 봐야 보면서 그렇습니다. 해야겠네요.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아하. 네, 가까이서.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냐 아니냐 이거 보지 마시고 네네. 내가 닦는 이가 어느 건가라고 가까운 손거울을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하. 네. 손거울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닦으시자는 거죠. 하나씩. 그렇죠? 예. 이 요렇게- 치아 하나하나씩.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드렸고 네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직접 이 치아 모형으로 닦는 네. 방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치아 모형도 제가 네. 이 칫솔에 걸맞게 거인 모형을 예, 조금 가지고. 좀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잘 보이시라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를 닦으면 네.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있고 네. 위아래로 닦으시는 분도 있고 네. 둥글둥글하게 닦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치아를 서너 개를 한꺼번에 혹은 위아래를 한꺼번에 문지르고 있어요. 네. 예. 반드시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아. 입을 벌리시고 그다음에 어느 걸 닦을 건지 정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요 놈을 좀 닦아봐야겠다. 네. 그렇죠? 요 놈이죠. 예. 그러면 칫솔을 요렇게 보통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요렇게 되지 마시고 약간 잇몸 쪽으로 칫솔을 살짝만 돌리세요. 아. 제가 조금만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약간 비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아면에 칫솔이 90도로 붙는 게 아니고 약간 45도로 아. 잇몸을 향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붙으신 상태에서 칫솔을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만 움직이실 거예요. 아, 정말 그 좀스럽게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예. 그래서 이 움직임을 잠깐 보여드리면 치아면에다가 칫솔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지르든 예. 이렇게 문지르든 많이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밀착을 시키시고 동글동글하게 머리만 떠실 거예요. 아하. 옆에서 보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가 아니고요. 칫솔털이 붙은 후에 머리만 흔들리면 아. 이런 각도로 움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야 칫솔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소리가 안 나야지. 그렇죠. 치카치카 소리가 난다는 건 칫솔털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칫솔털이 딱딱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소리가 나는 거는요. 아하.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조그맣게 움직이셔야 제대로 닦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계속 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때 했던 게 다 좀 잘못된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연필 잡듯이 잡고 네. 하나의 타깃을 정해서 하나씩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살짝. 그게 조그맣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네. 게요. 하나만 닦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칫솔털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죠. 아하. 그놈 하나만 닦는 거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서를 잘 봐야 공부 잘할 수 있는 네. 것처럼 도구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거나 쓰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칫솔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것. 네, 그래야지 잇몸이 안 상하고 닦으실 수 있는데 이 부드럽다는 거는 칫솔 모가 얇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느다란 모. 그 다음번에는 칫솔 털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거. 아. 보통 우리가 미세모라고 해서 부드러운 칫솔은 끝부분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뾰족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그 뾰족한 것들이 잇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평평하게 커팅돼 있고 그리고 칫솔 털의 개수가 많은 거. 네. 가느다란 칫솔모가 많이 꽂혀 있는 칫솔이 제일 좋은 칫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머리가 네. 작은 게 좋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좀 하나씩 닦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네. 작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칫솔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아하. 우리가 청소할 때도 걸레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는 게 훨씬 잘 닦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칫솔의 크기면 예, 이렇게 또 작은 놈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걸 쓰세요 그러면서 예, 매드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정말 작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를 하나씩 닦는데 주로 어디를 닦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주로 잇몸 테두리 네. 그리고 치아 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닦아야 하는 면적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치아를 이렇게 생긴 내 손가락으로 네네. 끝부분을 이렇게 닦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아. 예. 칫솔을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예요. 아하.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금씩만 움직이시는 거죠. 네. 위아래로. 예. 이걸 여기서 또 하고 나면 또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하실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작은 부분씩 동글동글하게 움직이시면 네. 완벽하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느끼실 수 있냐면 내가 닦였구나. 아. 이거 설거지 끝났구나. 이제 엎어놔도 되겠다는 그 느낌이 네. 이 작은 칫솔에서 나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또 칫솔질을 다시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네. 오약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모로 최대한 살살 그리고 살살. 이를 닦는 게 아니라 그 잇몸까지 닦는 걸 생각하면 정말 살살 닦는 것 그리고 꼭 이렇게 큰 거를 쓸 필요 없고 큰 걸 쓴다면 연필 잡듯이 연필 작은 잡듯이. 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칫솔질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진 치과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